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병오년, 간목, 을목에 대해서 병오년을 좀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병오년, 근데 왜 선생님은 이렇게 오늘은 2026년. 이런 새로운 포맷으로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좀 나도 업데이트가 돼야지. 사람이 어떻게 네.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나요? 뭐 약간 좌우 그 소리 그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좀 이렇게 화면 위주로 보고 싶다는 분들도 계시고, 뭐 다양한 분들이 계시지만, 예, 제가 뭐 얼굴은 이미 다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이패드 화면상으로만 공유하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옆에 계신 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패드로 녹화를 하여서 이거를 올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 반응을 보고 다시 또 화면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냥 이 운세는 일단 지금 어, 갑을목 오늘 하면 네. 이제 다음 주에 뭐 병정화, 무기토, 경신금, 임계수 해서 5차례에 걸쳐서 병원년 일주별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또 그냥 월호는 그냥 화면으로 할 것 같아요. 그건 또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반응 보고 차차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벌써 이제 11월 중순으로 달려가고 있고, 지금쯤이면은 여러분들이 내년 운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간목, 을목을 기준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이제 병원년이 목을 만난 거에 대해서 제가 오행별 병원년에 대한 언급을 하기는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간목과 을목이 병오년을 만났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 간목 기준에서는 식신, 상관 이렇게 되죠. 을목 기준에서는 상관, 식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병오라는 간지는 기본적으로 화의 치열함을 얘기를 해요. 화의 치열함. 병화를 따로 얘기하고 오화를 따로 얘기를 한다면, 병화는 드러남이고요, 확장이고요, 보인다. 이게 뭐 같은 얘기죠. 드러남, 보인다. 음, 그리고 요 년을 지울게요. 병화는 그 자연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병화는 기본적으로 빛이거든요, 원래는. 근데 오화를 이렇게 지지에 깔고 왔기 때문에 오화로 인해서 열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요. 열성을 드러낸다. 오화는 열성이다. 그렇죠. 뭐 12지지 동물로 보면은 말이죠. 약간 막 이렇게 적극적이고 막 뛰어다니고 열정적인 거, 진취적인 거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제 그거는 뭐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오화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자수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자수에서부터 올라간다는 개념이 이제 그 어떤 씨앗 상태에서 꽃을 피우고 완전히 그 자기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드러내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수 상태에서 오화의 상태라는 가장 정점이라는 거, 정점. 그래서 자서부터 씨앗 상태에서부터 축인묘, 진사, 오까지 지금 올라 정점. 밑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병오년이라는 거는 지우는데 한나절 걸리네. 병화는 그 자체로 보여지고 드러나고 사람들이 알게 되고, 어떤 내가 갖고 있는 그 천간의 글자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갑을목 일간들을 하고 있지만 병정화가 있는 사람, 무기토가 있는 사람, 뭐 경신금, 임계수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또 십성으로
대입하면 그게 인성이 되고 관성이 되고 재성이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간으로는 확장성이 일어나요. 드러낸다는 게 전파되는 거죠. 병화가 통신 문화도 돼요. 병화가 문화적 코드, 통신, 인터넷, 홍보 이런 것들이 돼요. 제가 아까 보여준다, 드러난다라는 개념이 다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오화는 그 안에서 확장이 되는데 세분화되는 확장을 얘기를 해요. 세분화. 오화가 이렇게 그 픽셀로 따지면 굉장히 픽셀이 작아지는 거를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병화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게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 오화는 이렇게 세분화가 일어나고 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화로 인한 어떤 복잡함 같은 거, 복잡함. 예를 들어서 습을 만난다. 습을 만나면은 더 복잡하게 얽히는 거. 그래서 오화로 인한 관계성의 문제. 그래서 내년에는 관계를 복잡하게 가져가지 마라. 이거 되려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관계를 라이트하고 경쾌하게 발랄하게 가져가는 게 좋겠다. 너무 깊게 이렇게 알려고 한다거나 나를 깊이 있게 보여주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왜 그러냐면 화라는 게 속은 텅 비어 있거든요. 괜찮아요. 확장을 막 하다 보면 이게 커지다 보면은 안에는 이게 헛헛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은 이제 이 내부가 비어 있는 걸로 인한 어떤 심리적 공허함 이런 거, 관계 속에서의 그런 실망, 공허,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정말 이 사람을 이만큼 믿고 신뢰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되게 텅 빈 것 같은 그런 거를 느낄 수도 있는 때가 병원년이죠. 지금 제가 가불목을 하는데 병원년 전반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얘기는 아마 병원년에 대한 얘기는 다른 일간을 얘기할 때도 아마 제가 조금씩 이제 더 덧붙여 갖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 가불목한테는 식상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식상이 과연 어떤 에너지냐? 물상으로는 목이 꽃을 피우는 것. 목이 꽃을 피우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모기의 상태로 있을 때는, 그러니까 꽃을 피우기 전에는 잘 모를 때도 있잖아. 만약에 물론 어느 정도 자란 상태에서는 이제 감별이 가능하지만은 꽃을 화려하게 폈을 때, 아, 너는 호박이었구나, 너는 민들레였구나, 넌 장미였구나, 다 이렇게 알잖아요. 꽃의 상태에서. 그게 이제 나중에 열매로까지 진행이 되겠죠. 어쨌든 식상은 화려한 거고, 목의 식상은 목의 식상이라고 해야 되겠죠. 금의 식상, 뭐 토의 식상 다 다르니까 목의 식상은 화려한 것이다. 그리고 어떤 태도나 이런 거는 진취적인 거죠. 또 도전적인 거죠. 열정적인 거죠. 이렇게 훅 나가는 에너지라는 거야. 훅 나가는 에너지. 나를 드러내고 표현하고, 게다가 목의 식상이 화라는 거라는 거. 그것 자체로 이미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이 식상의 에너지로 왔으니까 목일간들한테는 정말 내가 다 드러내지 못했던 내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는 그런 해가 되는 거예요. 기대할 만 하겠네요. 그쵸. 기대해도 되죠. 다만 주의할 것은 목생화가 일어나는 거에 대한 속도 조절이 안 되는 명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속도 조절이 안 되겠어요? 토가 부실하거나 금수 에너지가 좀 약한 경우 또는 없는 경우, 그쵸? 그러면 목생화의 속도 조절이 안 돼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공허함을 너무 빨리 느낄 수도 있겠죠. 확 피고, 우리 벚꽃 필 때 보면 확 폈다가 다시 확 지잖아. 하루 이틀 상관이. 그렇죠. 그러한 어떤 심리적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겠죠. 일단 좀 지워보고, 자, 본격적으로 2026년 병오년 간목일간을 먼저 중심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간목일간은 어떠한 지지들이 올 수가 있나요? 진토, 술토. 갑자기 우리 순서를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그 순서로 한번 가볼게요. 자, 간목이 갑인이 있겠죠. 네. 그리고 갑오가 있겠죠. 갑술이 있겠죠. 갑신이 있겠죠. 갑자가 있겠죠. 갑진이 있겠죠. 이렇게 삼합적 성향 두 개를 딱 붙여놓으면 다 나와요. 모든 일간들을 다 이렇게 삼합적 코드 이렇게 6개가 나오거든요. 모든 일간들이. 그래서 이렇게 인호술 신자진만 이 간목에 붙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6개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일주별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갑인일주가 병오년을 만났죠. 이 병오년은 어디서 왔어요? 을사년에서 왔고 이제 병오년으로 가고 있는 거죠. 제가 월운할 때 항상 하는 게 이 사화가 오화로 드러났습니다 라는 말씀 많이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갑인의 에너지는 목이 왕한 거예요. 이거는 비견이면서 목왕이다. 그러면은 목왕이 화왕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목생화가 천간지지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치열하게 힘있게 이렇게 목생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올해 아직은 을사년이니까 을사년에 어떠한 그 삶을 살았냐. 일단 경쟁 구도에서, 경쟁 구도라는 게 꼭 내가 알고 있는 경쟁이 아니어도 돼요. 내가 모르는 경쟁 구도에 들어간 것도 돼요. 어떤 게 모르는 경쟁 구도냐면 어떤 불특정 다수하고 내가 이게 우열을 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저는 경쟁한 사람이 없는데요. 내가 만약에 주식 투자를 했다, 그것도 경쟁인 거고, 내가 매매를 했다, 그것도 경쟁인 거고, 그렇잖아요. 어떤 뭐 내가 뭐 승진을 했다, 그것도 경쟁인 거고. 그러니까 경쟁 구도에서 나는 이 사화를 썼다라는 뜻이 돼요. 올해는. 그러면은 사화는 간목 입장에서 식신이죠. 이미 식신을 지지해서 활용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2026년도에 병화로 투간되는 거죠. 병화로 나오는 거죠.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몰라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투간이 병화로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준비된 식신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3년의 코드예요. 을사병호 정리. 3년에 화온을 내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정점에 이르렀고 어떻게 그것이 구체화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을사병호 정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2025년에 준비된 식신, 준비를 했다는 건데, 이게 조금 이제 갑인일주한테는 인목이 사화를 본 거라서 약간 성급했다. 속도 조절이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인사형이 목생화예요. 근데 뭐 좋다 나쁘다를 하기 전에 인사형이 왜 부작용이 있냐면 목이 화를 생하는 데 있어서 급작스럽게 이렇게 때를 잘 맞추지 못했다.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갑인일주한테 을사년은 막 일이 막 벌어졌는데
초반에 속도 조절이 잘 안 됐다, 타이밍을 잘 못 맞췄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왜? 뭐에 대해서? 경쟁에 대해서. 을목을 본 내 입장에서 좀 성급했다. 물론 다른 어떤 에너지로 인해서 수라든지 뭐 금이라든지 토라든지 다른 에너지에 의해서 그 속도가 조절된 명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려면은 8글자를 다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설명드리기는 좀 현재로서는 너무 무리가 되니까 갑인만 놓고 봤을 때 을사를 얘기한다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을사에 대한 얘기를 다 이렇게 왜 있는 거죠? 이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따가. 자. 자, 지금부터는 조금 속도감 있게 가보겠습니다. 간목이 병화를 보고 인목이 우화를 봤다. 인호는 합이죠. 인호합. 이거는 삼합이기 때문에 순차성을 얘기하는 거고, 병원년의 갑인일주는 을사년의 갑인일주에 비해서 속도가 이렇게 막 무리하게 진행되지는 않아요. 그것이 인호합이에요. 삼합은 순차성이 있는 것이고 타이밍 조절이 잘 되는 것이고 원인과 결과에 대한 거. 그래서 시작과 끝이 어떤 논리적으로 이거를 갖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간목의 병화를 본다는 거는 그 식신의 에너지를 굉장히 간목을 키우는 입장에서 잘 쓰고 있는 거예요. 간목이 병화를 봤다는 거는 서로 상생한다 그러거든요. 상생이라는 거는 간목도 병화로 인해서 나를 성장시키는 거고 병화 입장에서도 간목을 키울 수 있는 거니까 병화의 역할과 본분을 다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상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갑인일주가 병호년을 만난다는 거는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어떤 추진한다, 어떤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나를 표현한다, 내 에너지를 드러낸다 라는 면에서 굉장히 좋은 해고, 내가 화가 부실하거나 화가 없거나 하는 명들한테는 드라마틱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단 거기서 주의할 점은 금수토라는 다른 에너지의 어떤 조절 능력이 없다면은 좀 더 속도 조절하는데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이고, 내 배우자가 내 친구가 뭐 그런 이제 금수토 기운들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조언을 듣는다든지 내가 그 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까지 하시면 좋겠네요. 그쵸? 이거를 여기를 지우고 싶은데 이렇게 크게 지우면 되겠네요. 자, 색깔을 좀 예쁜 걸로 해볼까요? 갑오일주가 병호년을 만났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자, 갑오병호 하면은 지지의 오화, 그러니까 이 간목은 이미 이 상관을, 오화 상관을 이미 쓰고 있어. 이미. 그러니까 화가 더 치열해졌죠. 화가 더 치열해진 거예요. 그럼 어때요? 간목의 간목이 설되는 것. 간목의 설이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은 화 입장에서 간목이 에너지원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일간이 힘이 빠지는 거죠. 설되는 거니까. 아까 갑인 같은 경우는 일주 자체가 왕하잖아. 일간 자체가 왕하잖아. 그래서 왕한 것이 왕한 거를 대항할 때는 그래도 그때 이제 수만 좀 있어주면 좋겠죠. 그쵸?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수가 있다 만약에. 그러면 목생화하는 에너지가 설될 때 나는 수생목으로 그 에너지를 보완할 수 있겠죠.
보충을 하면서 목 생활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토라는 에너지도 있으면 좋겠죠. 토라는 건 화가 화가 확장되는 그 선을 경계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확장해 라고 잘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어 주는 거죠. 영역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년 같은 해는 병화가 어떠한 경우에도 엄청 왕하게 힘있게 세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를 토로서 어느 정도 경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지금 이 토의 그 중요성은 지금 갑오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일간이라고 해도, 왜 병원연이라는 건 어떠한 명예도 똑같이 오는 거니까. 근데 제가 그 병원연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병호가 왔기 때문에 뭐 먹다 화식되지도 않고 뭐 그렇죠. 뭐 또 많잖아요. 금도 화가 너무 치열하면은 금다화소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화가 약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화가 강하기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왕해지면 이런 경우에. 그쵸? 분목. 목 분되는 거죠. 네. 화다 목 분되는 거. 그래서 토의 에너지는 이제 그런 작용을 해주고, 또 수가 있다면 수가 이 에너지를 조절을 하겠죠. 화의 에너지를. 조금 극으로 이제 이거를 수렴하는 건데, 이런 경우는 좀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죄송해요. 이런 경우는 그 충이 너무 그 왕자춘발이라는 말도 있죠. 만약에 내가 뭐 자월이고 뭐 해시고 뭐 이렇게 수가 이렇게 있는데 수화가 극렬하게 충하는 경우, 극렬하게 서로 상극하는 경우에 또 뭔가 그 변동성을 내가 충분히 이렇게 수용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문제,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잘 봐야 되죠. 에너지의 분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갑오일주는 화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다는 거. 내가 이미 오화의 상관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병호가 들어오는 거는 일간이 설되는 거.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건강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힘이 빠지는 거니까. 일간의 힘이. 그리고 화에 끌려서 내가 내 어떤 주체성을 잃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면 되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토나 여기 좀 봐주세요. 네, 여기를 네. 왜 내가 지금 이거 자꾸 선생님 이거 제대로 제대로 안 눌러야 해서 되는데. 그렇구나. 네. 그냥 눌렀다고 생각하고 이게 안 가는구나. 수토가 잘 돼 있어서, 그렇죠? 그것을 잘 조절을 해준다면 문제가 없겠다는 거죠. 됐어요. 자, 갑술 일주가 있겠네요. 우리 갑술은 갑진이랑 같이 놓고 비교해서 볼게요. 자, 토가 일지에 있네요. 토가 일지에 있다는 거는 재성 중에서도 두 개 다 편재네요. 를 두고 있는 거고, 이 병원연의 그 식상운이라는 건 그 식상으로 인해 식상의 결과로 토재성을 취하는 거를 의미를 해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토가 이번 그 병오년을 조절하기에 좋다라고 했던 거를 떠올리시면 되는데, 병오가 굉장히 치열한 화이기 때문에 이 치열한 화가 무분별한 확장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영역 안에서 경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갑진, 갑술 같은 경우는 그 식상의 결과까지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재성이 연월에 있으면 공공재거든요. 근데 일지에 있다는 거는 내 개인재예요. 그래서 식상생재를 한다. 그러면 내가 몸으로 열심히 노력한 거에 대한 결과, 돈으로 갚는다. 또는 내가 대시를 해서 내 여자를 얻는다. 여러 가지 그게 있을 수 있겠죠. 그 병호를 설하는 데 있어서는 이 병호를 봤어? 어떻게 되는 네. 건지? 병오를 설하는 데 있어서 지금 술토와 진토의 차이를 좀 봅시다. 진토는 희한하네. 진토는 그 화를 잘 끌어내요. 진토는. 그러니까 화치승용이라는 말 아시죠? 화치승용. 내년 같은 때 화가 너무 치열하게 들어오면 용을 타라. 진토를 타라. 그러니까 진토를 써라. 그런 말인데, 그 진토가 오화의 그 결과물로 갈 때는 병호가 진토로 확 흡수되면서 굉장히 설이 잘 되는 거, 병호의 결과로 잘 이끌어가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술토는 어떤 거냐? 이거는 오술 합이 되겠죠. 네. 오술 합이라는 건 그 오화의 결과치가 술토로 마무리되는 거죠. 이것도 삼합이잖아요. 삼합적 코드로 결과가 마무리되는 건 그 오화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걸 말해요. 이 오술이라는 건.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오화의 형태가 유지되는 것과 오화의 형태가 진토로 확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진토로 이렇게 화생토 되는 거는 이 오화의 형태가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오화는 이 토가 진토로 확 들어가 버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술이라는 거는 오화의 형태가 술토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합으로서 보호되는 거를 의미를 해요. 식상이 술토에 의해서 보호된다. 그러면 갑진과 갑술의 차이는 병오를 잘 설하는 입장에서는 갑진이 유리한 거고, 병오를 잘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술토가 유리한 건데, 갑진과 갑술의 원래 이제 일주간의 차이는 뭐냐면은, 갑진은 굉장히 생산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현실감이 있다. 그러면 그야말로 돈이 목적이다도 되는 거고, 그럼 병호의 에너지를 돈으로 잘 만든다라는 것도 되는 거고. 근데 갑술은 병호의 에너지를 술토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정신적인 에너지다. 그것이 뭐냐면 교육, 할인, 봉사, 어떤 영성, 어떤 이 식상으로 공부를 한다라면은 술토 같은 거는 좀 더 정신적인 공부 이런 게 되겠죠. 영이야. 사주명이.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차이를 조금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병오가 진토로 확 빨려 들어가는 차이. 그러니까 병오가 술토로는 이렇게 오술 합으로 잘 보호되고 있는 것. 그 차이를 이해하시면 내 사주하고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토가 있다는 건 내년은 어느 일간이든 어떤 일주든 다 유리해요. 토가 화의 치열함을 어느 정도 완화시킨다. 화의 치열함을 완화시켜서 부작용을 없애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자, 갑신 일주가 있네요.
그리고 5년을 만났네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얘는 길지에 평관을 두고 있고, 이거는 뭐 어쨌든 식상이고, 그쵸? 그러면 이거는 봤어요? 왜 이렇게 네. 되는지. 이거는 오화는 병화 입장에서 상관이죠. 그러면은 상관 대사를 했네요. 그쵸? 상관 대사를 했네요. 자. 오화 신금. 내가 식상의 행위를 한 것이, 식상의 행위가 뭐를 대상으로 식상의 행위를 한 거냐면 살을 대상으로 식신의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 신금이 열매인데, 그쵸? 이 열매가 아직 설익은 거예요. 설익은. 그리고 열매인데 간목 입장에서는 금극목을 하니까 나에게 규칙을 주고 나에게 어떤 규칙, 어떤 직업, 이런 것들을 역할을 하는 거겠죠. 배우자 궁이기도 하고. 어쨌든 간목 입장에서는 긴장하는 모습이에요. 긴장. 왜냐하면 평관이니까. 근데 상관이 대사를 한다는 건 문제 해결. 이렇게 상관 대사를 한다는 건 네. 문제 해결이고, 상관 대살이라는 거는 그 십성의 원리로만 봤을 때는 문제 해결이 약간 타협적으로 되고 있는 건데, 이 오화신금은 저는 그렇게는 보고 싶지 않아요. 오화신금은 좀 더 체성이 좋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화가 4, 5 미로 왔잖아요. 4, 5 미로 왔잖아요. 근데 이 오화가 가장 열성이 뛰어난 오화라는 거를 봤을 때는 이 화가 금의 세계로 들어갈 때, 그러니까 목화금수잖아요. 자, 목으로 태어나서 꽃을 피워서 금의 세계로 들어갈 때는 이 신금이 우선적으로 개입을 해야 그게 논리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질서를 부여하는 요소인데, 질서를 부여하는 그 의미가 초기 작업이라는 뜻이거든요. 초기 작업. 유금의 단계에는 그것이 좀 더 구체적인 거예요. 만약에 사과를 내가 포장을 한다면 박스 이렇게 포장하는 것이 이 신금이고, 유금의 단계는 낮게 포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 개 한 개. 그래서 오화 신금의 체성은 뭐냐면은 화극금이 굉장히 원활하게 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원래 생지 왕지의 관계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상관 대살 또는 식신 제살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이게 천간으로 드러난 거는 병화니까. 그래서 식상이 제사를 하는 그러한 해가 되겠구나.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문제 해결적인 모습, 그리고 가치 부여라고도 할 수가 있겠어요. 신금의 가치가 드러난다. 그쵸? 금은 화로 재련돼야 그 가치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럼 나의 직업성, 나의 배우자 자리, 내가 생각하는 어떤 원리 원칙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사고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결과물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금 자체가 결과니까 그것이 가치 형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갑신일주 또는 신월의 간목, 그러니까 금이 이렇게 지지에
있는 그런 분들은 그 금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화로, 화극금으로 잘 만들어 간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명은 식상이 제사를 하는 그 과정에 그 금의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해가 될 것이다. 갑자. 갑자가 갑자가 병원을 만났다. 그러면 자수는 정인이잖아요. 근데 자오가 충을 하네요. 자수는 정인인데 여기는 상관이죠. 그러니까 충 자체가 변화, 변동, 이동, 이직, 이사 뭐 다 되겠죠. 이런 운인데 그것이 십성으로는 상관폐인이란 말이에요. 십성으로는. 상관폐인이 정인으로 하는 것이 원칙적이라고 그랬죠. 그게 기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상관이 이 폐인 되는 건데 이거는 운에서 들어온 거고 이거는 내가 갖고 있던 인성이죠. 그러면은 운에서 들어온 나의 표현력, 행동력, 추진력, 이런 적극성 이런 것들이 내가 갖고 있는 인성으로 조절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이게 상관폐인이 원국에 있으면 항상 내가 그 에너지를 쓰는 거지만 이거는 운에서 들어온 식상 기운을 내가 갖고 있는 인성으로 조절해서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좌우충을 볼 때는 그런 변화 변동도 조심해서 보셔야 된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내가 어떤 변화를 계획하고 있는지를 그러면 월운으로 볼 때는 이제 내년은 경인 이게 입춘의 2월달이 양력으로 그리고 이제 갑오달 6월달 그리고 무술달 10월달 그쵸. 요렇게 요 인호수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 운세 변동이 좀 더 명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면 내년에는 이 갑자일주는 갑오달에 상당히 많은 일들이 결정되고 실행되고 그렇게 되겠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이 수가 화의 치열함을 조절하는 입장에서는 수가 이렇게 일지에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걸 조절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정인으로 내가 조절하는 거죠. 만약에 월지에 있다 그러면은 그 내 사회성이 내 사회가 내 환경이 그걸 조절을 해주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충으로 인한 조절은 변화 변동을 가지고 온다 필연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갑진 하지 않았나요? 했어. 네. 이렇게 잡아주지 않으면 나는 안두름다로 가죠. 그럼 을목으로 이제 빠르게 들어가 볼까요? 병원연의 을목들을 봅시다. 을목은 사유축 운동을 하고 또 을목은 해묘미 운동을 하겠죠. 그러면은 을사, 을유, 을축, 을해, 을묘, 을미 이런 일주들이 있겠죠. 그러면 을목이 병원연을 봤을 때는 어떠냐. 그러니까 간목이 병원연을 보는 것보다 을목이 병원연을 보는 것의 속도감은 더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을해 다르고 을류 다르고 다 다르지만 을목 입장에서만 본다면 을이라는 거는 화를 봤을 때 확 그냥 확
들어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을목은 간목에 비해서 속도감이 좀 더 높고 또 다양성의 의미도 있겠죠. 을목은 한 가지를 오래 지속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더 여러 가지를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도 돼요. 간목은 좀 하나를 지향하는 모습이라면 을목들은 퍼지는 기운이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가지를 뭐 내가 장사를 해도 뭐 어떤 사람은 나는 고구마만 팔아요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을목은 고구마, 감자, 단호박, 가지, 양배추 이렇게 늘어놓고 팔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을목이 좀 더 다양성을 추구한다, 속도감이 있다, 이것저것 한다 이런 게 되겠죠. 그러면 을사일주부터 해볼게요. 을사가 병호를 봤대. 그러면 여기 상관을 일지에 두고 있죠. 일지에 상관을 두고 있고 병오를 봤다는 건 이미 내가 화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 병호가 기둥으로 또 들어온 거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사화는 이 오화에 흡수되는 거예요. 이거를 방합적 구조라고 하겠죠. 그리고 이 사화가 또 이 병화로 투관되는 거죠. 그냥 아까 그 갑오일주도 이 설을 얘기를 했지만 이 설의 입장에서 을목의 설이 더 세다, 더 강하다, 더 치열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냥 을목이 퍼지는 기운으로 봤을 때는 이것저것 다 내가 그냥 한 번에 다 이루겠다라든지 빠른 시간 내에 하겠다라든지 이런 에너지가 을목이 더 간목에 비해서 더 세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을목의 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속도 문제, 건강 문제, 에너지 분배의 문제.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수, 토, 금. 아까 금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아까 그걸 다시 찍을 수는 없으니까 금 얘기도 지금 걸로 이어서 보시면 참 좋겠지만 안 보시겠죠 그분들이. 수라는 거는 이제 그 을목이 설될 때 수생목으로 그 을목한테 에너지를 을목에게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생 화가 치열하니까 수생목으로 을목한테 에너지를 부여하는 것도 되고 또 그 수가 화를 조절하고 있는 모습도 되겠죠. 화를 더 이상 이렇게 그게 에너지로 이렇게 수렴하고 이렇게 트림하는 거 이렇게 그 딱딱딱 이렇게 너무 이제 과하게 퍼지지 않게 하는 그런 거겠죠. 그리고 토는 어때요? 토는 화생토로 영역 설정. 어떤 테두리 설정 이런 거 여기까지 이런 뜻이죠. 그럼 금은 뭐냐? 금이라는 것도 그 화의 입장에서는 질서를 부여하는 에너지가 돼요. 그러니까 금은 화 입장에서 질서 부여거든요. 아까 제가 그 얘기했죠. 목화 금수로 가는데 목이 한여름에 막 무성하잖아. 막 목생화가 돼가지고 막 한여름에 막 무성한데 막 하늘을 뚫을 것 같잖아. 막 산에 가면은.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금이 가을에 기운이 싹 들어오면서 열매는 열매끼리 그리고 그 이제 그 목생화 할 때는 그 수분을 쫙 빨아들인 상태거든요. 그 수분이 쫙 내려가면서 이제 계곡물로 막
떠내려오죠. 물이 계곡에서 막 맑은 물이 막 내려오죠. 그게 이제 가을의 기운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은 가을인데 금의 기준에서 화라는 거는 질서를 부여하겠다. 더 이상 무성해지는 것을 내가 막아서 그거를 이제 단절시켜서 열매로 또는 어떤 뭐 단풍 떨어지면 이렇게 다 치우잖아. 이렇게 이제 금생수로 수렴하겠다. 금생수로 끝을 내겠다. 금생수로 이제 죽음으로 엔딩하겠다. 그래야 봄이 오면 다시 피어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을사일주 같은 경우에 묵생화가 굉장히 강하고 치열하게 일어날 때는 수, 토, 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올해 운이 보인다. 어떤 좋고 나쁘고의 의미는 아니고 묵생화를 조절해 줄 수 있는 거. 조절이라는 거는 이제 속도를 조절해 주는 것, 일간설이 일어나는 걸 조절해 주는 것, 이런 것들만 잘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죠. 을류일주를 볼게요. 을류일주가 병5년을 봤죠. 이제 한번 써볼까요? 상관, 식신이죠. 자, 이게 이제 그야말로 식신제살인데요. 을류라는 거가 일단 내가 일지에 편관을 깔았잖아요. 아까 이제 갑신 얘기도 했는데 그 일지의 편관이라는 거는 내 규칙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목인 일간을 조절하려고 하고 을목인 일간에게 어떤 규칙을 부여하고 긴장감을 유발하고 더 이렇게 부지런하게 살게 하고 뭔가 내가 이렇게 퍼지지 않는 거예요. 을목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을목이 죽느냐? 그렇지 않아요. 을목은 어떠한 환경에 놓여도 절대 그 을목의 에너지를 놓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을목 굉장히 퍼지는 기운과 적응력, 생산성, 이런 현실 감각 이런 것들이 강한 게 이제 을목인데 한마디로 뭐 작두 위에 올라앉아 있는 을목이죠. 유금 위에 올라앉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유금의 편관은 굉장히 완성도가 높다고 했죠. 디테일에 강한 것이고 유금의 편관은 열매라고 봤을 때는 다이근이에요. 다이근. 그래서 그거를 지금 식상으로 조절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화극금으로. 그러면 청간의 입장에서는 이 청간 병화의 입장에서는 이 화극금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가 되죠. 유금의 가치를 그대로 드러내는 게 되죠. 근데 이 유금이 이 오화라는 거는 이 유금의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 식신 제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유금이라는 거는 더 이상 열성을 가하면 안 되게끔 돼 있거든요. 다 익었잖아. 다 익었는데 거기에 더 막 강한 햇빛이 쬐는 것보다는 그것이 막 그러면 수분기가 빠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게 그 상태로 유지하는 거를 유금은 좋아하는데 오화가 지나친 열성으로 다루려고 하는 모습이 돼요. 그래서 유금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게 되죠. 오화가. 그래도 화극금은 화극금이니까 뭔가 유금의 입장에서는 어떤 극이 들어오는 거니까 할 일이 부여된다는 것도 되고요. 식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을류일주는 식상에 할 일이 유금의 가치가 형성되는 것. 유금의 가치 형성. 그럼 주의할 거는 지나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런 게 되겠죠. 어쨌든 을류일주 식상 제살하는 건데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평관을 만약에 직업으로 쓰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 직업적 상황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이 평관을 조절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병화가 너무 치열해지지 않게 토라는 것과 수라는 것으로 잘 에너지 수렴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화생토로 영역을 설정하거나 수국화로 그 병호의 열성이 지나치지 않게 좀 조절해 주거나, 그게 유금한테 상처가 되지 않는, 상처를 받지 않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겠죠. 을축과 을미를 같이 해볼게요. 을축 을미에게 병호연이 왔어. 그러면은 천간에는 을목이 병화 상관을 봤으니까 옥생화가 굉장히 잘 되는 것이고, 또 을목이 가장 원하는 게 병화잖아요, 항상. 만약에 병화가 없는 을목이라면 내년에 신났다. 이 얘기는 이제 을목 시작할 때 했어야 되는데, 을목이 신났다. 그게 이제 을목이 병화를 보는 건데, 이렇게 토가 있다는 건 화를 수렴해서 영역 설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화를 수렴해서 그러니까 화가 더 이상 지나치게 퍼지지 않게 만드는 게 토예요. 그리고 이거를 토라는 건 또 뭐냐면 을목의 행위에 대한 결과겠죠. 맞잖아요. 을목이 식상의 행위를 할 거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토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그 화의 에너지를 잘 수렴하는 게 되는 거니까 화가 지나칠 수 없다는 거예요. 화가 지나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토가 있다는 거는. 그러면 을미와 을축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축은요, 화를 끌어담는다예요. 그러니까 화를 꿀꺽 먹어버려요. 일단 꿀꺽 먹어버려. 그러니까 당연히 화의 에너지를 일단 확 끌어담으니까 치열해지지 않겠죠. 그런데 을축의 경우는 끌어담아서 그걸 다시 뱉어내거든요. 이렇게 화가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가 확 나가니까 화를 끌어담은 다음에 이것이 폭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끌어담아서 그냥 담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확 그것을 내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축어 원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축토가 화를 끌어담아 가지고 그거를 내뱉을 때, 그것이 그 타이밍 조절이 안 되면 갑자기 분노 조절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병오를 치열하지 않게 잘 조절하는 거는 좋은데, 그 축토라는 게 뭐냐면 화를 확 끌어담은 다음에 어느 순간 폭발하니까 내가 10번 참았거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분노가 조절이 안 될 때는 그 대상들한테는 이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갑자기 왜? 갑자기 아닌데 나는. 그래서 화를 잘 쓴다. 축토도 잘 쓰지만 그런 타이밍 조절은 했으면 좋겠다. 그걸 스스로 느껴야 된다. 그게 배우자 자리, 일지와의 연관성이기 때문에 좀 싸워도 그냥 부드럽게 싸우면 좋은데, 어떤 내가 많이 참았다는 거로 인해서 폭발적 에너지로 드러낸다면 선을 넘는 발언 같은 걸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건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스스로 들여다볼 수 있겠죠, 이제는. 을미는 화 그 자체인 거예요. 그렇죠? 미토라는 건
화가 이미 요 안에 이 오화로 내재돼 있잖아요. 정을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론 지장간에는 정을 기잖아요. 이렇게 이미 이 오미는 합이에요. 육합이에요. 그 병호를 그 자체로 보호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아까 축토는 확 끌어담아서 화의 형태가 없어져요. 일단 축토에 확 빨려 들어가는데 미토는 그 자체로 그대로 그 열성을 그대로 담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미토는 화 자체를 그대로 보호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토라는 거는 미토든 축토든 둘 다 잘 써요. 내년에. 그거는 병오가 지나치지 않게 이렇게 잘 보호하고 수렴하고 병호가 더 이상 확장을 끝없이 하지 않게끔 영역을 설정하는 걸 토가 하는데 형태는 다르다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축토와 미토가 다르다. 내년에는 토가 있는 명들은 이 병호라는 에너지가 안드로메다까지 안 가게끔 잘 영역 설정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다. 자, 해가 병호를 만났죠. 자, 해라는 거는 정인이고 상관 식신이죠. 자, 을목도 이 을해 일주도 병호년을 굉장히 힘있게 써요. 그러니까 을목이라는 것 자체가 병호를 만났다라는 거는 와 이제 펼칠 때가 된 거예요. 특히 화가 부실하거나 화가 없는 명들은 얼마나 막 그 판이 짜지는 거 너 해봐 막 이렇게 마당에다가 그냥 멍석을 쫙 깔아주는 거잖아요. 또는 이제 막 이렇게 막 태양빛이 꽃밭에 태양빛이 쫙 비치면서 그 꽃들이 일시에 만발하는 거잖아요. 막 유채꽃 만발하는 거 이런 것도 상상하셔도 되는 거예요. 을목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에게는 기다렸던 에너지가 온 거라고요. 이게 화운이 온 게 되게 오랜만에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유년, 병신 정유년만 해도 화운이 되게 금을 달고 왔기 때문에 조금 약하게 온 거고, 기해년부터 시작한다면 기해, 경자, 신축, 이민, 계묘, 갑진, 을사서부터 화가 오기 시작한 거니까 얼마나 오래 기다렸던 화의 운이 오니까. 을사도 사실은 사에 충돌했지, 을목도 달고 왔지. 그러니까 화 기운이 그냥 내재되어 있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병호가 왔으니까 목생화가 확 일어나는 건데, 그게 해수로 인해서 조절되는 거죠. 수는 병호의 치열함을 조절하는 에너지예요. 수국화로 어느 정도 너무 나가지 않게, 너무 확장되지 않게 그거를 조절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식상의 힘이라는 거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표현하는 것, 내가 적극적으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지나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나치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병원은 화가 지나친 거잖아요. 화가 치열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 해수가 정인으로 그렇게 한다는 건 내 자격으로, 내 생각으로, 내 문서로, 내가 갖고 있는 전문 지식으로, 또는 엄마 이렇게 이런 것들로 내가 이 병호라는 그 치열한 화의 에너지를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목생화가 지나치지는 않을 것이다, 내년도에. 엄마의 덕이 있네요.
그러니까 병호가 왔을 때는 그렇게 얘기했었지만 다 봐야지. 여덟 네. 글자를 엄마의 덕이 있는지, 엄마가 너무 지나치지 않은지 이런 걸 봐야지. 어쨌든 의뢰일주 좋아요. 이럴 때는 정말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 내가 꿈꿨던 것, 내가 지금까지 노력으로 쌓아왔던 것을 한 방에 발휘하는 그런 해가 돼요. 을사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되죠. 을사는 내재되어 있던 화라면 천간으로 드러난 내년과 후년도는 드디어 펼친다. 그래서 기대가 되는 을목들이죠. 을목을 간목도 그렇지만 을목도 웬만하면 다 좋아요. 화를 봤다는 거 자체로 뭐 약간 좀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화를 볼 때 이래도 되나? 이런 거 있죠. 내가 이렇게 앞서가도 되나? 아니면 내가 이걸 이렇게 발표해도 되나? 내가 이런 걸 전시해도 되나?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내년은 그렇게 하라는 해다. 그렇게 좀 나를 너무 이제 분별 없이 드러내는 거라는 생각하지 말고, 아예 그런 생각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적극적으로 드러내라 하는 해인 것 같아요. 내년은 을목들에게는. 을묘가 병 5년을 만났죠. 을묘라는 거는 이제 비견이잖아요. 비견. 이면서 을목이 굉장히 강해진 걸 의미하죠. 그러면은 을목이 그대로 목생화하는 거니까 여기는 나도 강하고 들어온 식상도 강하고 목생화를 힘있게 한다가 되겠죠. 목생활을 힘있게 한다라는 것도 되고, 또 묘월의 을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협력, 이게 이제 묘월일 경우에, 그렇죠? 그러면은 묘가 일치인 거는 어떤 개인성 또는 가족 간의 협력이 되겠죠. 네 맘이 내 맘이야. 내 맘이 나의 남편의 마음이야.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는 우리 패밀리가 가족이죠. 를 위해서 우리 한번 힘 합쳐서 이번에 식상의 행위를 통해서 재를 얻어보자 라든지. 그러니까 왜 재를 얻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게 되냐면, 을묘는 재를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을묘는. 왜냐하면 을묘가 목적하는 거는 대부분 토거든요. 이게 토가 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묘목은 목생화를 지향한다기보다는 결국은 토의 목극토를 통해서 목극토로 안정하는 게 을묘예요. 그것이 묘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생화가 들어왔으니까 목생화 화생토로 결국은 또 재를 얻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을묘일주들은 평소에 목극토를 지향하기 때문에 화가 온다는 건 결국 그것도 목생화 화생토로 재를 얻게 되는, 추구하는 것을 얻는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정리를 해보면 을목일간은 기본적으로 병원연이 활기 있고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뭐 그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기회는 찬스죠. 기회가 주어지고 그런 인맥이 형성되고 그런 제안이 들어오고 이런 해예요. 병원연이. 해볼래 너? 그래 이렇게. 그런데 두려움도 좀 있겠죠. 화가 굉장히 나를 힘있게 끌어내는 거니까. 근데 어떤
토의 에너지, 수의 에너지가 잘 도와주고 또 금의 에너지가 그 화를 잘 수렴해주고 잘 조절해준다면 을목일간들은 무서울 게 없죠, 내년에. 그래서 펼치고 도전하시는 해가 되시기를 바랄게요. 여기까지 간목을목 얘기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